어떤 혁명가는 총을 들었고 어떤 혁명가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맨발에 흰 옷을 걸친 채 작은 안경과 지팡이 하나만 들고 제국과 맞섰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던 제국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양심을 깨우러 왔다고요. 마하트마 간디, 이름은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그가 선택한 방식과 그가 감당해야 했던 대가를 곰곰이 떠올려 보신 적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무기가 아닌 진실로 제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한 인간의 여정을 조금 느린 호흡으로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간디의 삶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19세기 말 인도는 이미 영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고 인도인들은 자기 땅에서조차 2등 시민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간디는 비교적 안정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한 식민지 엘리트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훗날의 성자 같은 모습보다는 영어를 배우고 서구식 양복을 입으며 성공한 변호사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어버린 사건이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납니다. 인도인 이민자들의 법률 문제를 돕기 위해 건너간 그곳에서 그는 기차 안 1등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백인 승무원에게 끌려 나와 밤새 역 대합실 바닥에 떨며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돈도 있었고 티켓도 정당하게 샀지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 모욕의 순간이 바로 간디가 나는 누구이고 이 불의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된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인 공동체를 이끌며 부당한 법과 인종차별에 맞서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그가 스스로의 실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바로 사티아그라하라는 개념입니다. 진리라는 뜻의 사티아와 굳게 붙든다는 뜻의 그라하가 합쳐진 말로 진실을 굳게 붙드는 힘, 즉 진실에 대한 끈질긴 집착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힘이 상대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상대의 양심을 향해 계속해서 자신을 내어 보이는 힘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폭력은 단기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지만 상대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채찍과 감옥, 벌금과 구타를 당하면서도 맞서 때리지 않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지만 간디에게 비폭력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신념이었습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가슴이라도 끊임없이 진실을 마주하면 언젠가는 흔들릴 것이라는 어찌 보면 매우 낙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실험을 마친 뒤 간디는 마침내 인도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인도는 거대한 제국의 그늘 아래 다양한 종교와 계급, 지역이 갈라진 복잡한 사회였습니다. 간디는 농민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인도의 전통 의상을 입으며 스스로 물레를 돌려 실을 뽑고 옷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검소한 삶의 선택이 아니라 제국의 경제 구조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인도의 목화를 가져가 자국의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비싼 값에 다시 인도에 팔았습니다. 간디가 물레를 돌리는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 입을 옷은 스스로 만들자는 제국의 산업 구조에 대한 상징적인 반대 선언이었습니다. 소박한 하얀 천옷과 맨발은 그에게 가난과 연대의 상징이 되어갑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마하트마, 즉 위대한 영혼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간디 자신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고요. 그의 비폭력 저항이 세계사에 길이 남는 장면을 맞이한 것은 소금 행진에서였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나는 소금에도 세금을 부과했고 소금을 만들거나 거래하는 권리를 독점했습니다. 소금은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생존의 재료였습니다. 간디는 이 불합리한 법을 정조준합니다. 그는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바닷가로 향하는 행진을 시작합니다. 맨발에 작은 노인이 흰 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합류합니다. 그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떠올리며 제국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소금 행진은 총성 한 번 없는 저항이지만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본 사건이었습니다. 제국의 통치는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갑옷에 균열을 낸 것은 작은 흰 결정,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행진은 영국의 권위와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장면이 되었고 비폭력이 얼마나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습니다. 그러나 간디의 길이 언제나 빛으로만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폭력을 외쳤던 그가 이끄는 운동의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폭력이 터져나왔고 그때마다 그는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방식이 너무 느리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이들은 간디의 도덕성이 현실 정치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의 독립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얽히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할이 결정되고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폭력이 번져나간 것입니다. 간디는 종교 공동체 사이를 오가며 단식과 설득으로 폭력을 멈추려 애썼지만 모든 피를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폭력을 멈추고자 했던 그는 끝내 극단주의자의 총탄에 쓰러지게 됩니다. 무기가 아닌 진실로 제국을 흔들었던 사람이 증오와 분노가 만든 방아쇠 앞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디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완벽한 성자로 기억하는 것도 무력한 이상주의자로 치부하는 것도 그의 전체를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간디는 폭력의 시대에 비폭력이라는 전혀 다른 길이 실제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진실과 양심을 향한 호소만으로는 모든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역사적 현실의 무게도 함께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선택한 방식이 옳았는가, 그르졌는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남겼는가입니다. 힘이 폭력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느리지만 인간의 얼굴을 잃지 않는 저항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제국도 결국 인간의 양심 앞에서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는 그래서 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불의에 맞설 것인가를 끊임없이 되묻게 하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무기가 아닌 진실로 제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이 한 인간의 실험은 끝났지만 그 실험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